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를 강의하는 직업상담사 리쌤입니다. 오늘 제4강 문제 49번부터 64번까지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49번. 이 문제는 생애진로 사정의 평가 의미와 그로 인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생애진로 사정의 평가 의미는 내담자의 생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내담자에 대한 기초적인 직업상담 정보를 얻는 질적인 평가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첫째,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둘째,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입니다. 셋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생애 정보는 교과 기능입니다. 생애 정보는 교과 기능을 기억하세요. 문제 50번. 이 문제는 직업 상담 과정에서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생애진로 사정입니다. 초기 상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으로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 강점과 약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입니다. 생애진로 사정 시 내담자의 3대 집안 가족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직업카드를 통해서 내담자의 선호군, 비선호군의 직업 흥미를 알아보는 방법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업상담 질적 측정은 생가제 카드입니다. 직업상담 질적 측정은 생가제 카드를 기억하세요. 문제 51번. 이 문제는 생애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우선 생애진로 사전의 구조는 첫째, 전형적인 하루입니다. 둘째, 진로 사정입니다. 셋째, 강점과 장애입니다. 넷째, 요약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생애 구조는 전진강요입니다. 생애 구조는 전진강요를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생애진로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첫째,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둘째,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입니다. 셋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생애 정보는 교과 기능입니다. 생애 정보는 교과 기능을 기억하세요. 문제 52번. 이 문제는 자기보고식 가치사정에서 가치사정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자유시간과 금전의 사용입니다. 둘째,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입니다. 셋째,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입니다. 넷째, 백일목 말하기입니다. 다섯째, 절정 경험 조사하기입니다. 여섯째,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가치사정은 자책과 백절존입니다. 가치사정은 자책과 백절존을 기억하세요. 문제 53번. 이 문제는 가치사정의 용도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자기인식을 발전시키기입니다. 둘째, 역할 갈등의 근거를 확인하기입니다. 셋째, 현재 직업 불만족 근거 확인하기를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가치 용도는 인력 불만족입니다. 가치 용도는 인력 불만족을 기억하세요. 문제 54번. 이 문제는 상호 역할 관계 사정의 주요 기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입니다. 둘째, 동그라미로 역할 관계 그리기입니다. 셋째,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입니다. 두 문자는 상호는 침 질질 흘리는 동생입니다. 상호는 침 질질 흘리는 동생을 기억하세요. 문제 55번. 이 문제는 내담자의 흥미사정 기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흥미평가 기법입니다. 이는 종이에 쓰인 알파벳에 따라 흥미거리를 써놓도록 한 후 과거 그와 관련된 주제와 흥미를 떠올리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둘째, 직업 경험 분석입니다. 이는 내담자의 과거 직업 경험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가치, 기술, 생활 방식 및 직업 관련 선호도 등을 규명하는 기법입니다. 셋째, 직업카드 분류입니다. 이는 일련의 직업카드를 제시하여 이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기법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흥미사정은 흥경카입니다. 흥미사정은 흥경카를 기억하세요.
문제 56번. 이 문제는 슈퍼의 흥미 사정 방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표현된 흥미입니다. 어떤 활동이나 직업에 대해 좋고 싫음을 간단하게 말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조작된 흥미입니다. 특정 활동에 대해 질문하거나 해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조사된 흥미입니다. 검사에서 개인의 반응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유사점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슈퍼의 흥미는 표 조조입니다. 슈퍼의 흥미는 표 조조를 기억하세요. 문제 57번. 이 문제는 내담자 침묵의 발생 원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상담 중 논의된 것에 대해 내담자가 이를 음미하고 평가하며 정리해보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내담자가 할 말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넷째, 내담자가 상담 초기 관계 형성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으로 인한 피로에서 회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내담자가 자기 말에 대한 상담자의 해석이나 확인을 기대하는 경우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침묵은 정적 모두 피해입니다. 침묵은 정적 모두 피해를 기억하세요. 문제 58번. 이 문제는 직업 상담사의 기본 상담 기법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공감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내면적 감정에 대해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명료화입니다. 이는 내담자의 말 속에서 포함된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표현하는 언어적인 의미 외에 비언어적인 의미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내담자의 입장에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직면입니다. 이는 내담자에게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 주어 문제와 맞닥뜨리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요약과 재진술입니다. 이는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상담사의 기본 기법은 공명경직료입니다. 상담사의 기본 기법은 공명경직료를 기억하세요. 문제 59번. 이 문제는 상담 목표 설정 시 지켜야 할 기준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상담 목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상담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가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넷째, 상담 목표는 결과 또는 성취로 진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상담 목표는 내담자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상담 목표는 검증할 수 있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상담 목표 설정 기준은 상연 가진 문구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 기준은 상연 가진 문구를 기억하세요. 문제 60번. 이 문제는 야호다의 박탈이론에서 고용으로 인한 잠재 효과를 묻는 문제로 첫째, 공동의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에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해줍니다. 둘째, 사회적인 접촉입니다. 핵가족 밖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도록 해줍니다. 셋째, 활동성입니다. 유의미한 정기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해줍니다. 넷째,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입니다. 사회적 정체감과 지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섯째, 시간의 구조화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구조화하도록 해준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고용의 잠재 효과는 공사활동 지시입니다. 고용의 잠재 효과는 공사활동 지시로 기억하세요. 문제 61번. 이 문제는 직무와 조직에서의 주된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을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역할 과다입니다. 이는 기대와 직무가 요구하는 바가 역할 담당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역할 과소입니다. 이는 기대와 직무가 요구하는 바가 역할 담당자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역할 갈등입니다. 이는 역할 담당자가 자신의 직위와 역할 기대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직무와 조직의 스트레스는
다소 갈등입니다. 직무와 조직의 스트레스는 다소 갈등을 기억하세요. 문제 62번. 이 문제는 역할 갈등의 종류를 묻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개인의 역할 갈등입니다. 직업에서의 요구와 자신의 가치관과의 갈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군인이지만 총을 못 쏘는 상황입니다. 둘째, 개인 간 역할 갈등입니다.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비상근무 호출이 왔지만 아내가 아픈 상황입니다. 셋째, 송신자의 역할 갈등입니다. 업무 지시자가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생기는 갈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사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넷째, 송신자 간 역할 갈등입니다. 2명 이상의 업무 지시자의 요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날 상사 한 명은 북극으로 출장 가라고 하고 다른 상사는 남극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작성하고 두 문자는 역할 갈등은 개내 간 속내 간입니다. 역할 갈등은 개내 간 속내 간을 기억하세요. 문제 63번. 이 문제는 홀랜드의 인성이론에서 제안된 6가지 성격 유형을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답지에는 첫째, 현실형 R입니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을 선호하며 구체적, 실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기술직, 토목집, 자동차 엔지니어, 농부 등이 있습니다. 둘째, 탐구형 I입니다. 과학적, 탐구적인 성향이 강하며 정보 수집 및 자료 해석을 즐기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화학자, 생물학자, 물리학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예술형 A입니다. 심미적, 창조적인 성향이 강하며 자유롭고 상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문학가, 작곡가, 미술가 등이 있습니다. 넷째, 사회형 S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집단 속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사 등입니다. 다섯째, 진취형 E입니다. 진취적, 경쟁적인 성향이 강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기업 실무자, 영업사원, 보험 설계사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관습형 C입니다. 자료의 조직화나 세밀하고 정확한 주의가 요구되는 활동을 선호하는 성격 유형입니다. 예시로 사무직 근로자, 격리 사원, 비서 등을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홀랜드의 성격 유형은 R, I, A, S, E, C, 현탐예 사진관입니다. 홀랜드의 성격 유형은 현탐예 사진관을 기억하세요. 문제 64번. 이 문제는 홀랜드 이론의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을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로 첫째, 일관성입니다. 개인의 흥미 하위 유형 간의 내적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두 흥미 유형이 인접할수록 일관성이 높고 안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둘째, 일치성입니다.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셋째, 계측성입니다. 육각형 모델에서의 흥미나 환경 유형 간의 거리는 그 이론적인 관계에 반비례합니다. 즉, 유형 간 거리가 짧으면 이론상의 관계는 높고 멀면 이론상의 관계는 낮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정체성입니다. 개인의 정체감은 그의 목표, 흥미, 재능에 의해 명확해지며 환경 유형은 조직의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에 의해 확고해짐을 말합니다. 다섯째, 병별성입니다. 한 개인의 직업적 흥미 특성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보는 것으로 특정 흥미 유형의 점수가 다른 흥미 유형의 점수보다 높으면 변별성이 높고 이들의 점수가 대부분 비슷한 경우 변별성이 낮다라고 작성합니다. 두 문자는 홀랜드 주요 개념은 관측의 정변입니다. 홀랜드 주요 개념은 관측의 정변을 기억하세요. 이상으로 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 제사 강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